과거에 제가 5억을 들고 있을 때 투자했던 주식이 쌍용량회죠. 지금은 그 쌍용 CN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 제가 쌍용량회를 오늘 다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쌍용량회가 과연 지금 시점에 들어가도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추후에 이제 돈이 생기면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맥쿼리 인프라하고 쌍용량회 이 두 개를 좀 저울질하면서 제 5억을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2020년도에 초의 일입니다. 2020년 초의 일에 그러죠.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제가 맥쿼리 인프라하고 쌍용량회를 고민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그 주식 그 배당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막 주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높은가 그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쌍용량회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쌍용량회로 갔었고 그때 당시에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맥쿼리 인프라랑 지금 쌍용량회랑 국내 주식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제가 살 거거든요. 그리고 쌍용량회도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살 수도 있는 거죠. 신한은행 횡령 터져서 조심하라 이 얘기는 그 직원이 횡령한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맥쿼리 인프라 주요 주주 중에 신한은행이 있는 걸로 그런가? 제가 뭐 이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봤었고 오랫동안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그 맥쿼리 인프라를 좀 들고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한 12,800원대에 그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맥쿼리 인프라를. 예 감사합니다. 일본 엔도 슈퍼챗을 날릴 수 있나요? 이게 엔화 아닌가요? 예 감사합니다. SJS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11,000원에 구매하신 분은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단돈 1원만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냥 시청만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겠습니다. 슈퍼챗 안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겠습니다. 그 뭐야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랜 동안 쌍용량회랑 저울질을 했는데 쌍용량회를 팔고 나서 이제 주식으로 큰 돈을 잃고 나서 다시 제가 맥쿼리 인프라를 눈여겨 보면서 그 맥쿼리 인프라를 매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코인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맥쿼리 인프라를 과거에 매수했다가 12,800원에 매수했었는데 그거를 다 매도하고 지금은 제로 상태죠. 그리고 그거를 코인에 들고 가서 지금 다 날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 같은 짓이고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어떤 비판을 가한다 하더라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저도 제가 스스로 바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쌍용량회와 그러니까 쌍용 CNE와 맥쿼리 인프라를 제가 이제 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낮에 좀 봤어요. 좀 보니까 현재 시점에는 제가 맥쿼리 인프라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쌍용량회와 맥쿼리 인프라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했을 때는 현재 시점에는 맥쿼리 인프라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오늘 맥쿼리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거는 투자 권유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한다고 해서 따라해서 혹시 뭐 손실을 입거나 뭐 제가 망하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저를 원망하거나 이런 거는 좀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제가
유튜버로서 제가 이 난국을 좀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거를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뭐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뭐 투자 권유고 내일 당장 이걸 사라. 저 살 돈도 없어서 내일 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사지도 않았는데 지금 방송을 하는 거예요. 추후에 이거 언제 매수했는지 매수 내역도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진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커리 인프라는 잘 모르시는 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 좌측에 보면 예, 대한민국의 그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그 예를 들면 그 가스 생산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프라라고 하죠. 사회적인 인프라. 그런 사회적인 인프라를 정부가 그 원래는 국가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국가가 운영하는 게 예전의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래 전부터죠. 몇십 년 전부터는 민간 어떤 기업들이 아니면 민간의 어떤 그 펀드나 이렇게 조성된 것들이 민간 쪽의 어떤 자본이 그런 인프라 시설을 건설을 하고 그 인프라를 건설한 그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그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회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투자한 금액을 그렇게 회수를 하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면 그거를 국가에 다시 귀속시키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가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인프라 펀드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펀드라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어떤 목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펀드 개념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금이라고 하지 않고 분배금이라는 용어를 좀 씁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지급한다가 아니라 이익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매크로인프라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적인 그 펀드인데 인프라 관련된 대략적으로 보면은 2002년도인가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식은 2006년도쯤에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무튼 주식 시장에서 2006년도부터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매커리 인프라가 투자한 자산들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런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광주 뭐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우면산 터널, 수정산 터널, 그다음에 마창대교, 뭐 인천대교, 그리고 부산항, 그다음에 부산 신항, 뭐 배우도로, 그다음에 이거는 그 가스 회사들이죠. 뭐 해양에너지, 서라벌 도시가스 이렇게 지금 매커리 인프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커리 하면은 언제 돈 버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여기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그냥 돈을 불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1년에 10%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올린 분이 있습니까? 연 투자 수익률이? 그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연 투자 수익률이 1년에 10% 이상이 꾸준하게 한 번도 나는 손실 본 적 없이 매년 1년에 10% 이상 수익이 났었다. 그게 매커리 인프라입니다. 매커리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매년 12% 정도의 수익을 줬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게 맥쿼리 인프라의 차트인데 어 이게 이제 월 차트입니다. 월 차트.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죠. 제 정확하네요. 2006년도에 상장을 해서 그때 시가가 이제 뭐 3,900원 정도 이제 3, 4천 정도에서 거래됐는데 이렇게 최저 2008년도 그러니까 리먼 브러더스 사태죠.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최저점 2,400원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거의 계속 우상향 꾸준하게 하고 있는 주식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차트가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배당이거든요. 맥쿼리는 반기 배당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요. 대한민국에서 2008년도 이후에 2022년까지 이렇게 거의 완만하게 계속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맥쿼리는 이 기간 동안도 계속 분배금을 지급했죠. 연평균 5에서 6%를 계속 지급했어요. 한 번도 그 정도를 지급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예.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도 하락폭이 되게 작죠. 이거 다른 주식 같으면 이거 엄청나게 하락했던 기간들인데 예, SJS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상향 그리고 그동안 분배금을 계속 받았겠죠. 만약에 이 초창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2,400원에 이거를 샀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엄청날 겁니다. 왜냐면 분배금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도 그렇고 그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체의 어떤 주가 상승률도 지금 거의 물론 이거로 잡기로는 거의 어렵겠지만 한 4,000원이나 이 정도에 잡은 분들도 있겠죠. 뭐 은퇴하신 분들이 만약에 그냥 노후 그 목적으로 샀다면요. 그러면 이게 4,0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3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매년 6% 정도 5점 몇 프로나 이렇게 받았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매년 12%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을 합친 거죠. 주가 상승률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케바케님. 예, 저는 그렇게 바꾸는 거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당해보고 여러 가지 깨졌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투자법을 이제는 실천하겠다는 거고 그걸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PC가 엄청난 렉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소리는 잘 들어가나요? 지금 PC는 렉이 걸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소리는 안 끊기지 않고 들어가나요? 예, 묵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 추세도 그렇고 주가 자체도 오르고 그 다음에 배당 기조가 매년 그렇게 5%에서 6% 사이를 줍니다. 이거 분배금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분배금 있죠? 예, 분배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제 쭉 분배금이 이렇게 추세인데요. 분배금 추세. 보시면 뭐 2003년에 270원, 2004년에 339원, 2005년에 494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2006년은 420원. 그다음에 440원 2007년에. 그다음에 2008년에 582원. 2009년에는 그때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그런지 좀 줄었네요. 거의 390원. 이게 이제 주가가 폭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6%에 맞춰서 그렇게 준 것 같아요. 그때도 이때가 주가가 되게 낮은 기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344원, 330원, 12년에 480원.
513원, 그 다음에 418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죠. 그리고 600원이고요 18년도에는. 그리고 19년도에는 700원, 20년도에 720원, 그 다음 21년도에는 750원이네요. 이 두 개 더하면요. 자, 보시다시피 이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분배금이 이제 곧 배당금인데,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주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주가가 증가해서 그 배당금이 5%에서 6% 정도를 맞출 정도로 계속 준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분배금이 잠깐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에 다시 분배금을 그에 맞춰서 줬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 이상의 배당금을 항상 줬어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히 매수하면 복리 효과를 계속 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금을 받아서 그거를 재투자하게 되면은 어떤 투자,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략을 만약에 2008년도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수익률을 거뒀을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솔직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갖고 뭐 지켜보시고 포트폴리오에 조금 작게나마 편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걸 다 읽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21년도 3분기 자산운용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에서 발행한 건데, 일단적으로 재무제표는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부채가 사실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보장하는 어떤 그런 최소 수익 보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 총액이 지금 대략 2조 4천억 정도 되죠. 2조 3,900억인데 부채가 2,100억이죠. 그리고 이제 전분기 때 그렇고 현재는 자산이 2조 7천억이고 부채가 2,800억이죠. 그래서 거의 뭐 10% 정도 수준의 부채 비율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있죠. 순자산. 그게 지금 2조 5천억 정도 되죠. 2조 4,800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순자산 이걸 나눈 거죠. 예. 그래서 이 순자산 이 총액을 두고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니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PBR 계산할 때 하는 그거는 6,135원이에요. 그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14,000원이기 때문에 6,000원으로 나누면은 PBR이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000원이죠, 오늘 종가가. PBR이 2.2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서 현재의 주식이 어느 정도에 거래되고 있냐, 그걸 나타내는 건데 기준이 1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산만큼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 1이고, 그거보다 높은 주가로 형성돼서 거래되고 있는 게 PBR이 2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자산운용 보고서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수익이 유지가 되면은 분배금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저평가, 뭐 예를 들면 PBR이 1 밑에인 기업들 있죠. 뭐 0.2, 0.3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그러니까 자기의 순자산이 뭐 1조인데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거는 뭐 3천억밖에 안 되는 경우가 0.3이죠. PBR이. 근데 얘는 실제로는 자기 어떤 순자산은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5조가 넘게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가 넘는 거죠. 고평가도 아님 뭐 저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이겁니다. 예, 청산 가치가 이거예요. 청산했을 때 6,100억 정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이거는 추후에 이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청산되는 상황입니다. 청산되는 상황. 그러니까 현재 기준의 그 배당금 분배금만 생각하고 얘가 만약에 청산이 되면 그러면 내 돈이 반토막이 날 확률이 있는 거죠. 예, 아예 제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과연 맞느냐 싶습니다. 뭐냐면 맥쿼리 인프라는 청산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영속기업으로 가기 위한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청산하면은 자기 돈 못 건져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장부가치상의 순자산 총액은 2조 5천억인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는 시가총액이 5조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청산하게 되면 돈이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 위험이 아예 뭐 정말 제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걸 완전히 제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청산할 확률을 저는 제로라고 보고 솔직히 들어가고 싶어요. 그것도 큰 금액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달 받는 월급을 통해서 들어가고 싶고요. 예. 청산이 어렵다는 분이 있어서 청산이 어떤 개념인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회사가 아니라 펀드입니다. 펀드. 특정 목적을 위한 펀드예요. 인프라 투자 펀드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 이 투자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맥쿼리 인프라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건설을 했죠. 그렇죠. 당연히 분산으로 들어가죠. 맥쿼리 인프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편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추가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2002년도에 사업을 개시해가지고 그렇죠. 건설을 1997년에 해서 2002년도에 개통을 했고요. 사업 시행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맥쿼리 인프라가 이걸 운영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 20년은 국가에서 최소 통행료를 보장해준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니들이 돈 들여서 건설했으니 우리가 만약에 통행료 수입이 안 맞으면 우리가 돈 줄게, 그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2032년이 되면 맥쿼리 인프라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손을 떼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청산 위험이 뭐냐면 이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이 자산들 있잖아요. 이게 이 해양에너지하고 서라벌 도시가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3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그렇게 사업 시행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이 끝났을 때 얘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빠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냐면 맥쿼리 인프라는 여기에 사업 끝나기 전에 다른 거를 또 건설해서 새로운 거를 또 투자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 중에 뭐가 제일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두 개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30년의 사업기간이 끝나서 2032년이 돼서 이게 끝나면 이미 맥쿼리 인프라는 그 사이에 다른 걸 건설을 했을 것이고 거기서 또 통행료 수입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는 시점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이런 개념이고,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가 청산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인 게 작년에 이 해양에너지하고 서라벌 도시가스를 편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도 이런 어떤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본인들도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양에너지를 들어가서 보면 이 가스 회사거든요. 근데 이걸 사버렸어요. 아예 영속입니다. 사업기간이. 이게 광주 전남이죠. 광주 전남에 지금 해양에너지라는 도시가스 사업자인데 이거를 사버려서 영속적인 사업기간을 갖고 아예 맥쿼리 인프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맥쿼리 인프라는 앞으로 이렇게 영속적인 자산을 취득을 해서 보세요. 영속이죠, 영속.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안정적인 뭐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자산들을 편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방송 나가고 있나요?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뭐 도로 건설, 새로운 자산들의 어떤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고 자금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산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면 이익이 잘 나느냐 이 구조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잘 나느냐.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영속적인 기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펀드로 영속적인 펀드로 그거를 지금 이 서라벌 도시가스와 해양에너지를 매수함으로써 좀 약간 그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피력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 건설을 계속 함으로써 연장하고 있어요. 그 한계의 어떤 그 한마디로 본인들의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새로 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최근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맥쿼리 PE가 LG CNS 이거를 관련돼서 상장 예정이라는 얘기는 제가 뉴스에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산될 확률은 상당히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PBR이 뭐 2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분배금을 5%에서 6% 줄 정도의 그 맞춰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맥쿼리 인프라가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뭔가 지금 그 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뭐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 고평가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PBR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우량한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회사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만 고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이유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 내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뭔가 이런 상황 때문에 PBR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PBR이 1보다 높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향후에 2040년 제가 지금보다 한 60살 정도 돼도 맥쿼리 인프라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5%에서 6%의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목표 수익률은 연 10% 정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나타낸 그 표가 있습니다. 예, 이 한번 보시죠. 이게 뭐 증권사의 투자 의견인데 이거는 뭐 거의 뭐 증권사에는 뭐 필요 없고요. 5% 중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 자산을 계속해서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될 일이 사실 좀 어렵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에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이 해양에너지와 서라벌 도시가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쨌든 자본 조달도 잘 되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처음에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갖고 있을 때 연 12%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다. 아까 제가 얘기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은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냥 맥쿼리 인프라 사서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연 12%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겁니다. 배당금하고 주가 상승 때문에. 예, 이론과 현실이 다르겠죠. 예. 다른데 보세요. 뭐 재무 실적하고 분배금 실적도 작년보다 늘었고요. 예, 14%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도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김포 고속도로도 착공을 했죠. 뭐 투자하겠다고. 예. 그래서 뭐 여전히 이런 어떤 투자 자산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도로와 그 다음에 철도, 항만, 뭐 유틸리티, 뭐 가스 사업 이런 거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뭐 환경 관련된 시설, 운송 저장 시설, 뭐 IT 정보통신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을 편입하려고 생각 중이랍니다. 이건 뭐 자신들의 어떤 그 비전을 얘기한 거니까 이게 주주총회 할 때 나눠졌던 그 자료인데 그걸 제가 인터넷에 좀 찾아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도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고 있고 청산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은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주식 산 이후에 여러분이 팔기 전에 청산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2, 30년은 더 이 맥쿼리 인프라가 가는데 여러분이 그 2, 30년 동안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들고 있을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근데 저는 들고 있겠다는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 맥쿼리 인프라를 전부 다 그 팔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쌍용량에도 매수를 할 거고 맥쿼리 인프라도 매수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배당주를 편입을 시킬 건데 일단은 맥쿼리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뉴스에서 뭐 긍정적인 뉴스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좀 불안해요. 예? 지금이 배당주 막 투자할 때다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예 최근에 이제 3월 31일 뉴스고 예 뭐 4월 3일 날 뉴스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약세장인데 맥쿼리 인프라는 거의 안 떨어졌죠.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다른 이제 주식들이 올라가면 배당주를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배당주 사면 호구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구독자 중에 일부 분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곰곰님이 얘기하셨죠. 지금 배당주 사면 호구라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배당주는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왜냐면 버틴 거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왜냐면 배당이 버텨주니까 주가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배당주가 다른 주식들 오를 때는 또 배당주 주주들이 못 견디고 그걸 팔고 떠나다 보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냥 현금 흐름을 늘린다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더 사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쿼리 인프라를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접근하면 절대 사면 안 되고요. 그냥 나는 매달 거기에서 1년에 5%에서 6%의 그냥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낮은 금액으로 사는 거죠. 분배금 받은 돈으로도 사고 본인들이 또 여유자금 생기면 또 사고 이렇게요. 배당금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죠. 예.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배당금 2천만 원 초과되기 전에 이걸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예. 예전에 제가 쌍용량회로 이걸 배당금이 4천만 원을 받는 걸로 계산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걸 다 공부하고 알아봤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배당금 2천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연. 소리가 안 들려요?
아, 방송이 지금 문제가 좀 있나 보네요.